자, 201조 점유권에 관한 점은 보고 있는데 이 점유권에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201조, 202조, 201조, 202조, 203조, 요 201조부터 203조까지를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문이 잘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요. 남의 물건을 소유권 등이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을 소유권에 기초해서 돌려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봅니다. 갑소유 땅을 을이 갑과 아무런 계약관계 없이 경작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더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제 무단 경작이죠. 자, 근데 이때 을은요, 그 A 토지를 경계가 불분명해서 자기 땅이라고 착각하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갑소유 땅임을 뻔히 알면서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결과는 똑같아요.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소유 땅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갑은 땅을 돌려받게 될 것이고요. 이 갑을 회복자라고 합니다. 을은 땅을 돌려줘야 될 거예요. 점유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갑이 을로부터 땅을 돌려받는 걸로 끝나질 않고요. 갑은 을에 대해서 땅 사용료를 받고 싶을 거예요. 땅 사용료. 이 땅 사용료가 과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과실. 이때 우리민법 201조는 을이 갑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라 마라가 아니라 을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나 없나로 규정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의인 경우 을이, 즉 저 A 토지가 갑소유 땅임을 모르고 점유한,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을은 과실을 취득한다. 즉 땅 사용료를 갑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1항의 뜻입니다. 반면에 갑소유 땅을 뻔히 알면서 점유한 사람은 과실을 반환하라, 사용료를 지급하라, 그리고 그 부주의해서 과실을 수취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항 선이지만 평온 공연이 아니라 폭력 점유,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폭력을 써서 점유했거나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몰래 점유한 사람은 악의하고 똑같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201조입니다. 자, 정리하면 소유권 등이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와 소유자 등 사이에 물건을 돌려받는 것 외에 첫째, 사용대가의 문제가 있고 그걸 201조에서 규정해놨다. 그래서 첫 번째가 사용대가의 문제고요. 요거. 두 번째가 을이 그 땅을 훼손시켰을 때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만약에 을이 그 땅을 개량을 했어요. 비용 지출의 문제가 있겠죠. 그걸 갑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 세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걸 따로 규정한 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고,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한 게 지금 봤던 과실수취 문제입니다. 선의 점유자는 A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등 본권이 없는 을이 있다고 착각하고 점유한 경우, 이게 선이겠죠. 그때는 과실을 취득한다. 즉 사용이익을 수취하니까 사용대가를 지급할 필요 없다. 즉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201조 1항의 취지죠. 반면에 악의 점유자, 을이 A 토지에 소유권 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과실을 반환하라. 네가 소비했니? 대가를 보상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실 것은 을이 과실로 훼손한 경우에요. 만약에
악의 점유자가 과실 없이 훼손한 경우에는 당연히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지요. 분명히 과실로 훼손했을 때 대가를 보상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실 없이 훼손한 경우에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조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선이지만 폭력 또는 은비한 점유자는 악의하고 똑같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죠. 201조. 202조는 점유자가 을의 잘못으로 땅을 멸실시키거나 훼손시켰으니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 손해배상도 나눠놨어요. 갑소유 땅임을 뻔히 알고 점유한 을은 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 손해. 반면에 갑소유 땅임을 모르고 자기 땅이라고 착각하고 점유한 을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라. 예를 들어서 을의 점유물에 대한 멸실훼손으로 갑에게 1,000만 원의 손해가 생겼다. 악의는 1,000만 원을 다 배상해야 돼요. 그런데 선의 경우에는 이익 현존 한도라 그랬죠. 무슨 뜻이냐? 을이 농작물을 경작해서 수익이 300이 났어요. 이게 현존 이익이야. 그때 갑은 손해가 1,000만 원이 생겼어. 이때 을은 1,000만 원 다 배상할 필요 없이 300만 원만 배상해라. 요걸 한도로 배상해라.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점유자가 악의냐 선이냐로 나눠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조심할 게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이라고 되어 있죠. 소유의 의사가 있는 걸 자주라고 합니다. 없는 걸 타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악의하고 똑같이 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선이란 선이면서 자주를 말하겠죠. 자, 선이 자주는 뭐냐? 소유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게 선이 자주고요. 선이 타주는 뭐냐? 임차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을이 갑소유 땅에 대해서 내 땅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선이 자주가 되는 거고요. 을이 갑으로부터 땅을 빌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선이 타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202조 선이 타주는 악의하고 똑같이 전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더라. 이 조문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203조는 점유자의 상환조건이라고, 을이 점유자가 갑소의 땅을 반환할 때 비용 상환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존 필요비가 있고요. 보존 필요비. 계량 유익비가 있습니다. 묶어서 기억하세요. 보존 필요비, 계량 유익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점유자는 선악을 묻지 않고 지금 선악을 나누지 않았죠. 점유자가 점유를 반환할 때 그 회복자 갑에 대해서 보존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청구할 수 있고 계량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점유자가 예를 들어서 갑소유 땅에 을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 비용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비용이 필요비, 유익비 두 종류가 있고 을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지 않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 을은 선악불문하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계량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세 번째, 단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근데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선의 점유자만 되니까 결국 이 점유자는 선의 점유자를 말할 거야.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필요비 중에서 통상적인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죠. 통상적인 필요비는 청구 못하니까 특별한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 필요비. 그 다음에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거예요. 갑소유 땅이 그 상태로도 아주 좋은데
을이 이 땅을 지력을 증가시켜서 원래 1,000만원짜리 땅을 2,000만원짜리 땅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걸 유익비라고 하는데, 이때 유익비는 그 목적물 가액이 증가했다는 전제에서,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지출액 1,000만원과 증가액, 여기다 300만원을 지출했다. 근데 1,000만원이 올랐다. 그럼 지출액은 300만원이고 증가액은 1,000만원이겠죠. 자, 이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하는데, 그 선택을 비용을 지출한 점유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회복자가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회복자한테 점유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점유자가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회복자가 선택하는 거야. 나는 지출액 줄래. 나는 증가액 줄래. 이렇게 회복자가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점유자는 지출액 주세요, 증가액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유익비는요, 필요비는 안 되지만 요 전항의 경우에라고 됐으니까 요 2항을 말합니다. 2항은 유익비죠. 유익비는 액수가 큰 게 보통이어서 회복자가 유익비를 상환에 돌려줘야 될 회복자가 법원에 청구해서 그 상환 기간을 허여란 건 여유를 허락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청구해서 유익비는 한 달 뒤에 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법원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여유를 허락받는 거예요. 유익비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다시 한번 201조 과실수치, 202조 점유물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203조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 조문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04조, 205조, 206조는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이라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학원에서 책걸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책걸상 여러분께 아니죠. 누군가가 내가 미리 선점해둔 책걸상을 뺏어가거나 이런 경우, 이럴 때 내가 책걸상에 대해서 소유권 같은 게 없으니까 따로 점유권에 기초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게 204조부터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 조문을 마련해 두고 있어요. 그 중에 반환 청구권을 점유 회수라고 합니다.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 뺏겼을 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 그 청구는 침탈한 사람, 도둑놈의 특별승계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못하는데, 그 특별승계인이 악의라면 행사할 수 있으니까 결국 요거는 선의의 특별승계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는 뺏어간 놈의 선의의 특별승계인한테는 행사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을 해석을 해보면, 점유회수라는 건 점유를 뺏겼을 때 반환 청구에서 돌려받는 걸 말하고, 이때 점유자는 소유자든 도둑놈이든 따지지 않죠. 점유자란 건 소유자나 도둑놈이 안 따진다 그랬어요. 침탈당했다는 건 뺏긴 걸 말합니다. 따라서 사기당해서 넘겨주거나 잃어버린 건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를 못하겠죠. 밑에 판례도 있죠. 사기당해서 넘겨준 건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점유회수의 소권이란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밑에도 마찬가지죠. 의리갑을 기망해서 점유물을 넘겨봐서 침탈이 아니란 말이죠.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지만 점유물 반환 청구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항의 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청구를 말하고요. 이 점유물 반환 청구는 첫째, 뺏어간 놈, 뺏어간 놈의 상속인, 뺏어간 놈의 악의 특별승계인에게만 행사하는 거고, 선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점유물 반환 청구 못하도록, 침탈 당한 날부터 1년 내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1년은요, 자, 1년 내 반환을 청구해요. 반환을 청구합니다. 근데 반환 안 하면 소송도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환을 청구해서 안 돌려주면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이 소송도 1년 내 제기하도록 제한을 가하고, 이거를 출소기간이라고 합니다. 출소기간. 그래서 1년 행사라 이거 1년이
대법원에 할 때 출소기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나오죠? 출소기간이다. 자, 205조는 점유 보유라고 침탈 뺏어갔을 때는 반환 청구고요. 내가 미리 잡아둔 자리를 앉아있으면 비켜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점유한 자리에 앉아있다 방해받은 거죠. 그러니까 비켜달라 말이죠. 손해도 청구할 수 있죠. 또 전학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라고 했는데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방해 제거는 청구를 못하니까 결국 요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만 말하겠죠. 공사로 인하여 소유가 아니라 점유를 방해당하고 있어요. 점유. 당연히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 공사 착수 1년이 지나거나 완성이 됐을 때는 철거는 청구 못한다. 물론 이걸 소유자라면 소유권의 기초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어요. 토지 소유권의 기초에서는 얼마든지 철거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의 기초일 때는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철거 청구를 못한다는 거. 그게 205조가 됩니다. 학원에서 먼저 자리를 잡았는데 화장 갔다 왔더니 그 자리를 누가 덜렁 차지하고 있더란 말이죠. 방해당했죠? 비켜달라. 방해 제거. 손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자, 전항의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를 말합니다. 1년 내 행사라. 이것도 이제 제척기간이고요. 출소기간이 되겠죠. 갑이 점유하고 있는 A토지. 이때 갑은 A토지 소유자일 수도 있고 지상권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일 수도 있고 무단 점유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점유하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옆집 땅 소유자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땅을 침범해서 갑의 A토지 소유가 아니라 점유를 방해받았을 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1년 지나거나 완성이 됐을 때는 소유권의 기초에서 철거 청구는 변론으로 하지만 점유권의 기초에서는 철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5조. 206조는 방해 예방이죠. 아직 방해를 받지는 않았지만 방해받을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또는 조심하세요. 위에 204조, 205조 보면 밋이라고 돼 있죠. 204조도 밋이라고 돼 있죠.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206조는 방해 예방 또는이라고 돼.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밋으로 바꿔내면 틀린 지문입니다. 방해 예방과 함께 그래도 틀린 지문이에요. 어쨌든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는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206조가 됩니다. 207조 간접점유 보호라고 해서 간접점유가 194조 갑이 여러에게 물건을 빌려줬을 때 임대인 간접점유, 임차인 직접점유, 병이 침탈해 갔다 직접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도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207조죠. 전 3조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는 임대인 간접점유자 행사할 수 있다. 특히 반환 청구는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당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물건을 스스로 병한테 건네준 건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를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갑이 이렇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그걸 병이 뺏어갔을 때 갑은 병에게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갑은 병한테 이렇게 돼요. 을에게 반환하라. 단 을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 나에게 반환하라. 그 207조 2항이 되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원하지 않을 때 자기에게 반환하라. 이거 가지고 기억하시면 돼요. 갑이 이렇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병이 뺏어갔다. 갑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을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을이 반환받을 수 없다면 그때는 나에게 반환하라. 이런 식으로 207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208조 점유해소와 본권해소가 있는데 쉽게 생각해요.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소송, 점유물 반환소송,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소송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이 소유 및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침탈당했을 때 갑은 그 침탈한 놈에 대해서 점유권의 기초에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소유권의 기초에 반환 청구할 수도 있어요. 점유권에 기초한 걸 점유의 소, 소유권에 기초한 걸 본권의 소 이렇게 불러요. 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점유권에 기초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년이 지나서 했어요. 뭐라 그랬죠? 갑이 소유비 점유하고 있는 A 물건을 침탈당했을 때 그 A 물건을 침탈당하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점유권에 기초하여 반환 청구하면 패소한다 그랬죠. 점유권에 기초한 경우는 침탈당하로부터 1년 내 행사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패소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청구 소송은 그런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초해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단 말이죠.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는데 소유권에 기초한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으니까 승패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되겠죠. 또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빌려줬는데 아직 임대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 을은 아직 기간이 남았으니까 갑 소유자에 대해서 왜 기간도 남았는데 물건을 가져갔냐 침탈했냐 반환하라. 즉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이 을의 점유권을 갑이 침탈했는지까지만 재판해야지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208조 2항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과 본권에 기초한 소송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점유권에 기초한 소송이 제기됐을 때 소유권 가지고 재판해서는 안 되고 이런 조문을 두고 있다는 거 역시 조문만 확인하시면 돼요. 209조 210조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력구제라고 점유권을 방해당했을 때 국가를 통해서 보호받는 게 원칙이에요. 국가구제. 그런데 너무나 급박해.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점유권을 보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력 방위권과 자력 탈환권. 누가 내가 점유하는 물건을 뺏어가려고 할 때 내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자력 방위고요. 뺏어서 도망가는 놈을 쫓아가서 되찾는 게 자력 탈환권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에는 이렇게 자력구제권이라는 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두 가지 자력 방위권과 자력 탈환권이라는 게 점유권에 있다라는 것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이 210조 준점유라고 지금까지 본 점유는 물건을 점유하는 거야. 근데 권리를 점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준점유라고 해요. 어떤 경우냐? 갑 이름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 을이 자, 을은 지금 예금통장과 도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때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금채권이죠. 그러니까 갑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을이 은행 가서 예금을 달라는 청구서를 작성하고 도장 찍고 비밀번호만 맞으면 을에게 예금을 주지요. 다시 말해서 을이 마치 예금 채권을 행사하는 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준점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는 걸 점유,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걸 준점유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준점유에도 점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즉 아까 은행에서 갑소유 통장과 도장으로 예금을 을이 인출하는 경우에 즉 을이 예금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을이 그 예금 채권을 준점유하는 거니까 준점유니까 그 예금 채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걸로 추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은행은 을에게 예금을 내주더라도 잘못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을이 행사하는 예금 채권은 정당하게 행사하는 걸로 추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을에게 얼마든지 예금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걸 준점유로 한다. 이 준점유란 말은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권리를 점유하는 거,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거, 그걸 준점유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점유권의 내용인데 192조부터 210조까지잖아요. 그 중에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조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거의 좀 완기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점유권은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조문 위로 출제가 되고 특히 별 표시해 둔 조문들은 자꾸 봐가지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점유권 됐고 이제 소유권 봐야 되죠. 소유권은 또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